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387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라운드까지 향방을 할 수 없었던 우승,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그리고 강등.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K리그 얘기죠. K리그 얘기입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38라운드 끝까지 드라마틱했어요. 향방을 알 수가 없을까요? 굉장했어요, 정말. 진짜 단일 시즌 중에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선두 경쟁이 치열했던 네.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대단했죠. 네. 여러 순위에서 다 경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순위 정도에서는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곳곳에서 이런 적은 뭐 없었다고 봐야죠. 뭐 사실 이제까지는 전북 천하였었는데 울산이 강력한 대항마로 정말 끝까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울산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아쉬웠던 한 해가 너무 아쉽죠.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올 시즌은 일단은 뭐 누가 우승할지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시즌 초반에는 갈렸지만 어찌됐건 양강구도라는 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의 전력 자체가 다른 팀들과는 확연히 좀 차이가 있어 보였고, 근데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시즌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울산 쪽에 손을 애초부터 들어주신 분들도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최강희 감독이 없는 전북이 과연 예전의 강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시즌 시작해 보니까 아드리아노 선수, 티아고 선수도 완전히 이건 없는 선수예요. 그쵸. 이비니 선수까지도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선수. 로페즈 혼자만 이제 고군분투 외국인 중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더 좀 시간이 가니까 김신욱 선수가 떠나네요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그 중요한 두 팀의 맞대결에 문선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또 못 그러니까요. 나온대요 또. 그래 버리니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야, 이러면 이거 울산이 하는 거지. 전북이 그래도 좀 어렵지 했는데 우승한 걸로 봐서는 이제 전북은 이거를 확실히 증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의 강호, 뭐 전통의 명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알렉스 퍼거슨 감독 시절에 퍼거슨 감독 때 항상 멤버가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정말 좀 어려워 보이는 시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퍼거슨 감독이 용케 그거를 극복을 하고 또 우승 트로피를 또 들어 올려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되면 이 팀은 언제든 강호라고 불릴 수 있는 팀이구나, 전통 명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북이 사실 올 시즌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최강희, 아드리아노, 티아고, 이비니, 김신욱, 나중에는 37라운드에 문선민 결장, 홍정호 선수도 결장했죠 그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일련의 이 스토리를 딛고 우승을 했으니까 전북이 세긴 세구나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 여쭙고 싶어요. 모라이스 전북은 좀 한 시즌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모라이스 감독은 어쨌든 간에 이제 최강희 감독이 나가고, 그리고 또 선수가 뭐 이미 지난 시즌에 이재정 선수가 독일로 가고, 그리고 또 시즌 초에 김민재 선수가 가고, 중간엔 또 시즌 중에 김신욱 선수가 가고, 어쨌든 핵심 자원들이에요. 그런 핵심 자원들이 떠나고 뭐 문선민, 뭐 한승규, 뭐 몇몇 선수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분적 새 판을 또 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거기에 말씀해주신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보강 자체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 모라이스 감독 입장에서도 최강희 감독식의 답공 축구는 하기도 힘들 뿐더러 후중반까지는 공수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패턴. 그래서 시즌 끝나고 나서는 전북이 32실점이었잖아요. 어쨌든 리그 최소 실점 팀이 됐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수비 밸런스를 조금 그래도 강조하고, 중간에는 약간 또 공격적인 색깔을 보여준 적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것이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색깔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경기 이 강원전을 또 무실점으로 막았잖아요. 막으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는 어려웠던 시즌인 것만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그러한 축구가 최종 결과에서는 우승을 만들어내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니까. 네, 저는 또 울산은 좀 너무 아쉬웠던 게 김보경 선수가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MVP 타면서 이렇게 한 경기로 한 해가 평가되는 게 참 속이 상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울산 사실 한 해 동안 너무 잘했었잖아요. 잘했죠. 일단 고무적인 거는 전북의 1강 체제로 그동안 사실 유지가 됐던 K리그에서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면서 울산이 올라왔던 것 자체가 일단 K리그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울산은 큰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거 자체만으로 저는 사실 우승한 것만큼의 그런 큰 역할을 울산은 해냈다. 김보경 선수가 말한 그 내용의 취지에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 얘기 안 좋아하는데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뭐 1등만 기억하는 사회. 뭐 근데 사실
그 왜 2등을 기억을 안 하죠? 2등을 기억을 해야죠. 전북이 너무 쉽게 우승하던 요즘의 대체적인 그 흐름에서 울산이 이렇게 이제는 전북도 여차하면 우승을 놓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제대로 보여줬던 시즌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뭐 시즌 중간중간에도 제가 울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지만은 그 울산의 그 정말 멤버의 클래스만 보면 전북보다도 좋아 보였던 적이 많았죠, 사실. 전체적으로 울산 개개인 선수들이 보여준 그 퍼포먼스와 클래스는 사실은 전북을 저는 상회했다고까지도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시즌 막판 2경기에서 1무 1패를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울산은 정말 잘했고 박수를 쳐줄 만한 시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분들은 아쉬울 거예요. 울산 팬들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만 보면 K리그의 아주 형벌에 해당하는 아주 전통 명문이기는 하지만 준우승이 너무 많았어요. 우승은 예전에 그 수원 삼성하고 한번 라이벌처럼 다툴 때 그때 한번, 그리고 이천수 선수가 마차도 이천수 이 클래스로 인천을 누를 때 그때 한번, 그게 다거든요. 근데 준우승 횟수는 또 무지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준우승을 한 번 더 추가했다는 것이 잘하고도 팬들은 사실은 속상한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북은 우승을 가져갔고 또 안개 속 싸움이었던 게 바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서울도 뭐 포항과 끝까지 정말 알 수 없는 승부였어요. 물론 이제 그 다득점 뭐 득실 이런 부분이 다 서울이 확 좋았었기 때문에 포항의 확률 자체는 낮았어도, 저는 그런데 올 시즌에 이 정말 잘한 감독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김기동 감독도 정말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점을 찍었어요. 박수 쳐줘야죠. 예, 저는 뭐 병수볼 신드롬을 일으켰던 김병수 감독, 그리고 상주를 정말 경기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시즌 내내 좋게 유지했던 김태환 감독, 여기에 김기동 감독도 김기동, 김씨네요. 기동의 힘. 네, 뭡니까 세자로 하면? 기동의 힘이요? 예. 기동력. 기동력. 기동력이 좋으네. 아니, 김기동 퀴즈 감독도 내는 줄 정말 알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이 이제 지휘봉 잡자마자는 좀 연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내리막으로 가서 저거 연승은 그냥 반짝이었나 보다 롤러코스터를 했는데, 한때 딱 탔어. 결국은 다시 쭉 올라와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마 울산 팬들은 그 불안감을 좀 느꼈을 거예요. 포항이 요즘 너무 좋다. 게다가 이제 전통적인 또 동해안 더비 라이벌이고 올 시즌 상대전적으로 봐도 포항한테 오히려 또 패가 더 많았던 그 울산이, 그 포항이 최절정의 상황에서 정말 부담 없이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경기에 딱 걸려요, 울산이. 그러니까 정말 울산도 그 대진운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포항이 그만큼 좋은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승대 선수를 전북에 줄 때만 해도 포항 팬들이 그 전까지는 그래도 김승대 선수가 떠받치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가 와가지고 기존에 계속 잘하고 있던 완델손 선수와 정말 대단한 외인 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인 3인방 파워만 따지면은 포항이 거의 시즌 막판에는 최상처럼 보일 정도의 그 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정말 후반부에는 제일 무서운 팀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었어요. 서울과 포항이 마지막 승점 56점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 최영수 감독 말처럼 우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거 딱 이렇네요. 그렇죠. 목표는 내심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숨겼죠. 네. 최용수 감독은 그냥 항상 겸손하게 아래서부터 올라오기를 바랬고, 지난 시즌에 F서울이 처참하게 추락한 상황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스쿼드를 일단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현재 팀 상황, 특히 전반기, 후반기에는 뭐 주전 미드필더들이 군에서 복귀는 하긴 했지만 일부가, 그러면서 항상 뭔가 전반기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 어려운 스쿼드를 수비가 뭐 헌신적으로 버텨주고, 그러니까 버텨줬다는 얘기죠. 그러한 거를 계속 선수들한테 강조를 한 거예요. 버텨라. 그러니까 서울은 우린 강팀이야.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 할래. 지난 시즌에 그렇게 나왔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스쿼드를 인식하고 자존심을 버려라 일단. 우리는 지금 강등권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팀이다. 거기서부터 겸손하게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적인 경기 플랜을 짜서 거기서 이제 승점을 쥐어짜는 결과 위주의 사실 운영을 했어요. 왜? 1차적으로 올 시즌에 그게 중요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용수 감독이 잘한 부분도 있고,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김기동 감독도 뭐 완델손 선수를 또 공격적으로 잘 활용했지만 박동진 카드를 사실 활용한 거는 이거는 또 아주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는 최용수 감독, 김기동 감독에게도 진짜 찬사를 보내지만 최용수 감독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내년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서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결국 강등은 제주가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K2에서 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이제 창원 경기를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목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결과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방송 나갔을 때쯤엔 부산이 그냥 밑으로 다시 가는지 아니면 경남이 아래로 떨어지는지 이제 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돼 있을 텐데요. 일단 뭐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제주가 뭐 일찌감치 사실 강등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선수들의 어떤 뛰는 태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죠. 이 팀과 더불어서 뭔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일념으로 뛰는 선수들을 이렇게 외관상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결실함이 좀 없었죠.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팀은 내려가도 나야 뭐 또 갈 때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팀을 지배하지 않았나. 그런데 또 이렇게까지 또 팀 정신력이 내려간 데는 역시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프런트라든가 여러 또 팀 내에 또 문제가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보면 강등되는 팀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 팀이 그 시즌 내내 분명히 내부적인 잡음 같은 게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터져 나올 때 결국은 팀의 운명이 그 시즌에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조금 하자면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만 제주가 사실은 전통적으로 특히 브라질 외국인 선수에 대한 영입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었잖아요. K리그에서 와서 다 스타급으로 올라선 외국인 선수들 지금 로페즈 선수만 해도 원래 제주 맞아요. 에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은 정말 영입과 방출 농사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 또 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트레이드가 된 선수들을 보면 제주가 받아들인 선수들보다 내준 선수들의 점수가 다 더 높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게 트레이드가 됐고 시즌 초반에도 예를 들어 아길라르 선수를 영입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길라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런데 문제는 아길라르 같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아길라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연구에 따른 뭔가 보관이 있었어야 됩니다. 데려와 보니까 마그노 선수와 이게 좀 겹치네. 아길라르는 공격형 미드필더, 마그노는 좀 초진 스트라이커 약간 그런 유형이라서 결국은 또 중앙 쪽에서 이게 겹치고 나중에 이제 윤빛가람 선수까지 돌아오니까 이 팀은 마치 중앙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 할 수 있는 선수가 뭐 거의 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간 비효율성이 또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아길라르 선수를 데려왔을 때 그러면은 영 이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방법이 없었느냐? 예를 들어 지금 뭐 바르셀로나가 그리즈만 선수 데려다 놓고 그리즈만에게 좀 안 어울리는 거를 자꾸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즈만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영 뛸 방법이 없냐? 찾으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베르데 감독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 약간 그 유사하게도 아길라르 정도 클래스의 선수를 데려왔으면 분명히 이에 대한 보관은 애초에 좀 있었어야 된다. 근데 막상 데려와 놓고는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됐죠. 거기서 아까 뭐 말씀드린 트레이드 같은 것도 포함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데려온 걸 보면 좀 중구난방.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이제 기회를 못 얻고 있는 선수들을 좀 쓸어오다시피 데려왔는데 맞아요. 그랬을 때 과연 제주에서는 이 선수들이 얼마나 남은 기간 동안 도움이 될 건지 이것에 대한 조금 더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계획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영입 굉장히 잘하는 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팀이 너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죠. 네. 어쨌든 이렇게 우승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그리고 또 강등의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 팀을 순위표에서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 시즌 흥행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바로 대구. 와, 대팍의 기운을 제대로 느꼈어요. 진짜 대팍이 대박이라고요? 대박이라는 말을 하려다가 대팍이 먼저 나왔는데 진짜 대박 났죠. 네, 이건 진짜 우리나라 프로 축구에서 가장 현명한 모델을 올 시즌에 본 것 같아요. 네, 다른 팀들도 그래서 뭐 강원 FC 같은 경우도 대팍의 그 효과를 보고 야 전용구장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내년 예산에도 용역 예산까지도 편성이 돼서 뭔가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운에 큰 긍정적인 기운을 줬어요. 평균 관중도 물론 3,500명에서 10,000명 넘는 그런 관중으로 확 늘었지만 이렇게 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보게 하는 게 상당히 드물거든요. 이상하게 애정이 가죠 자꾸.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팬들이 대구에 한번 가서 대팍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팬들은 좀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TV로 봐도 대구 경기는 왠지 홈 경기 보고 싶어. 왜? 그림이 좋잖아요. 그림이 맞아요. 좋고 소리도 거기 좋고.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고 항상 거의 꽉 차니까 만원일 때도 있고 조금 더 빌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기운이 사실 프로축구에서 제일 긍정적인 기운이에요. 이런 거 올 시즌에 보여줬다는 거는 다른 팀들에게 아마 크게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업 구단들.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짤 때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거다. 지금 대구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잘 보시고 앞으로 K리그에 다른 그런 대팍과 같은 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일단은 성적을 떠나서 K리그의 이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네. 매년 사실 K리그 이제 거의 종료가 될 때쯤에는 올 시즌 구단 평가 뭐 이런 거를 요청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올해도 했거든요. 아마 기사가 저도 오늘 이미 뭐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순위는 전북, 울산, 서울, 포항 이렇게 나가지만 저는 대구가 제 1등입니다. 아. 구단 평가를 함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흥행, 경기력, 소기의 그 순위 뭐 모든 면에서 대구는 다 성공했죠. 물론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다시 따내지 못한 그 이제 아쉬움은 남겠지만 어쨌든 대구가 올 시즌 그 경기력에 그 흥행에 그 정도 순위가 나왔으면 대구는 정말 충분히 아주 매우 훌륭한 탁월한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이 되고 K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우승한 팀보다도 대구의 점수를 올 시즌은 더 줘야 된다.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올 시즌 이제 대구에 저는 유일한 하나 약점이 하나 있다면 뭐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멋있게 인터셉트해서 끊어서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 막 이렇게 나갈 때는 정말 멋있는 팀이에요. K리그에서 제 생각에 올 시즌에 그 역습의 퀄리티와 클래스에서는 울산과 더불어서 대구가 가장 저는 두 팀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구도 정말로 퀄리티 높은 그런 역습을 보여줬는데 다만 대구가 자신들이 볼을 주도하면서 뭔가 계속 밀어붙이는 경기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만큼의 승점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올 시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궁합적으로는 서울에게 조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도 아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이제 지키면서 뭔가를 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랑 하면 대구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주도를 할 때 원하는 만큼의 골을 못 넣어요. 대구가 여기서 한 계단 더 성적면에서 강팀으로 거듭나려면 물론 이제 세징야 선수 등등등등을 비롯한 선수들을 지키고 이제 전력을 유지하는 게 일단 1순위이긴 하겠지만 스타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에서 좀 더 원하는 만큼 골수가 늘어나야 된다. 그거를 이제 다음 시즌에 해내면 아마 더 좋은 순위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저는 이번 시즌에 감격스러웠던 게 305%라는 수치로 이제 관중들이 늘어났잖아요. 인천도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올 시즌 관중 증가율을 보면 거의 모든 구단이 다 늘었어요. 대구가 주는 시청각 효과, 아, 맞아요. 이모션, 이 감성적 효과는 그거는 다른 어떤 증가세가 있는 구단들과도 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구가 정말 넘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에 갈 때마다 그게 너무 아쉬웠었는데 팬들하고 함께 응원한다는 거를 올 시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중계만 하고 돌아오고 이랬었는데 팬들이 함께 울고 웃고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서 K리그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좀 봤달까?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 정말 더 재밌고 더 다이나믹한 K리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소감이지 않을까. 올 시즌 정말 많은 K리그 역사의 현장마다 정순주 아나운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순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한 K리그가 더 이제 발전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K리그 이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승강 플레이오프도 다 끝난 시점이고 정말 K리그가 한 시즌 완벽하게 마무리된 시간인데요. 내년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